네,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현재 형성되고 있는지, 또 현재 2년, 3년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그걸 아신다면 실제로 부동산 쪽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만큼 더 많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얘기고요. 대기 수요자들 실제적으로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까지도 이제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3년, 4년간의 현재 부동산 가격 급등세가 실제적으로 이제 이번 정권 끝날 때까지도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다음 정부에서는 또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정권에서는 실제적인 이 부동산 정책의 전면 재수정이 필요할 겁니다. 22번, 23번 정도의 계속 거듭된 실패 때문에라도 이 현재 정책을 그대로 다시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새로운 부분 또는 현재 무언가 국민의 이익을 조금 더 추구할 수 있는 방법, 또 현재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실제적으로 이제 국민들의 어떤 선호도를 높이고 그로 인해서 또 이제 차기에 또 대통령이 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여건들이 현재 변화가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정세, 국제 정세부터 해서 현재 질병 사태까지 여러 가지가 굉장히 부동산 시장을 계속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도표는 실제적으로 전년도 또는 현재 올해 초까지의 부분에 대해서 이제 통계를 낸 거기 때문에 향후에 2, 3년 후에는 더욱더 이 통계는 더욱더 달라질 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통계 안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국민 선호하는 자산 유형은 불보듯 뻔하죠. 47.1% 정도는 부동산입니다. 전체 인구 중에 50% 정도는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다는 얘기고요. 그만큼 그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그 비율이 더욱더 높아진 지역들이 많다는 얘기죠. 청약 경쟁이라든가 실제적인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조건들, 또는 거래는 되지 않고 있으나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 대부분 다 부동산에 관심이 많다는 얘기고요. 또 관심이 많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현재 이 높은 가격을 지불하면서도 현재 이 집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향후에 3, 4년 후나 뭐 5년, 6년까지 길게 보더라도 가격은 떨어질 일이 절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격이 오를 거다라고 기대감이 그만큼 높다는 얘기고요. 통계상으로는 47.1%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10명 중에 7명 정도는 무조건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 아니, 10명 중에 10명은 관심이 있지만 그중에서 정말로 행동에 옮기는 사람들이 한 10명 정도 된다 보시면 7명 정도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금융자산 34.8% 정도는 금융자산에 관심이 있다. 또 금융자산을 선호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한번 보실 필요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좀 보게 되면 20대부터 60대까지 부동산을 선호하는 인구와 그렇지 않고 금융자산 선호하는 인구들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산으로 부동산을 선호하는 비율이 20대가 40%가 넘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 전에 있지 않았던 통계고요. 20, 30대가 현재 뭐 지금 뭐 말씀드렸다시피 30대에 현재 주택 매입 또 아파트 또 이런 매입을 최고치를 경신한 이유도 20, 30대가 그만큼 많이 움직였다는 얘기고요. 적어도 자기 자본이 이제 부족한 20, 30대가 주택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 조건들이 여러 가지 부합되는 지역들은 무조건 사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죠. 20, 30대가 40%, 30대는 45%가 넘고요. 40대와 거의 근사치 비슷합니다. 그리고 50대까지도 52.3% 정도. 50부터 60대까지는 이제 비율은 높아집니다. 더욱더 52%, 55%. 당연히 기성세대들은 부동산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알기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미련을 갖고 있다는 얘기고요. 금융자산 같은 경우는 거의 30%대입니다. 33%부터 34.8%까지. 또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을 또 병행해서 같이 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통계를 봤을 때도 지금 현재 40대 이하, 40대 이하의 부동산 어떤 관련 자산에 선호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아지는 걸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젊은 층들의 부동산 시장 진입이 그만큼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가속화되고 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내가 이 집을 구입하지 못하게 되면 향후에 나는 10년에 20년에 이 집을 이 지역에 있는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또 은어들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부동산을 선호하는 이유는 뭐 이것도 연령대로 그대로 나눠졌죠.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분실 위험이 없다. 잃어버릴 이유가 없죠. 금융자산은 원금이 손실될 위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본다면 정말로 이거는 투기에 가까운 어떤 그런 상품이지 않을까라고 뭐
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상품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그만큼 수익률이 그만큼 뒤따라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익률이 클수록 원금 손실 위험은 더욱더 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대부터 현재 쭉 봤을 때도 분실 위험이 없다라는 비율이 30%대 정도 됩니다. 60%대는 뭐 42.8% 이상이고요. 연령 전체를 봤을 때는 34.6% 정도가 분실 위험이 없다 또는 장기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거다라는 비율이 30% 정도 차지합니다. 전체 인구 비율 봤을 때. 40대는 현재 33%, 50대 35%, 60대 이상은 실제적으로 뭐 집값이 오른다 안 오른다에 대해서 크게 기대감이 없죠. 이제는 실제적으로 갖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자산을 처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때는 그만큼 매력도가 떨어지는 부분이고요. 큰 손해를 볼 위험이 적다. 손해를 볼 이유가 없죠. 실제적으로 입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방 쪽에 있는 주택과 수도권적인 주택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있는 주택을 또는 부동산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 큰 손해를 볼 위험이 없죠. 또 주변 개발을 통해서 이익을 통해서 내가 기대 이익이 그만큼 더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주변 개발을 통한 이익을 봤을 때도 7.9% 정도가 차지한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분실 위험이 없고 장기적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손해를 볼 위험이 적기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을 선호한다는 비율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율은 원금에 보장된다는 안정성이 확보가 된다는 상품이죠. 그만큼 안정성 확보에 그만큼 또 어느 정도는 포커스를 맞추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원금 보존이 되면서 추가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형태로 간다 보셔야 되고요. 금융자산을 선호하는 이유도 또 있겠죠. 금융자산 같은 경우는 부동산보다 원하는 시기에 처분이 편하다. 뭐 오늘 내가 보유했다가 내일이라도 내가 환매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처분이 간단하죠. 또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을 것 같다서라고 하는 부분도 29.6%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자산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쭉 봤을 때도 부동산 시장이 그만큼 안정적이고 가격 상승 여력이 충분하는 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동산 시장은 가장 첫 번째 원하는 시기에 처분이 편하지 않기 때문에 선택을 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단기 매매라든가 짧은 시기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조건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자금이 묶여 있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부동산은 가격이 오르지 않을 것 같아서가 아니라 처분하는 원하는 시기에 처분할 수 있는 조건들이 가장 편하기 때문에 당연히 선택을 한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또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지만 실제적으로 이거는 본인들의 희망사항이고요. 단기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현재 상품들 여러 가지 조건들 봤을 때는 크게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가 금융자산을 통해서 큰 돈을 벌었다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부동산을 취득을 해서 몇 년 전에 있었던 주택이 이만큼 많이 올랐다는 얘기가 더욱더 많은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기대한다는 얘기는 이건 그들의 금융자산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또 부동산에 투자할 만큼 소득이 많지 않다.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해서 부동산보다 원하는 시기에 처분이 가능한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 시장에 접근을 못한다는 얘기도 해석이 됩니다. 또 세금과 관리 비용이 적게 든다. 이건 내용이 맞을 수 있습니다. 세금이 워낙 요즘에는 각종 세금들 때문에라도 머리가 아픈 게 부동산 상품이 돼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 관리 또 세금과 관리 비용이 적게 들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도 20대, 30대, 40대 쭉 봤을 때도 연령대로 봤을 때는 부동산보다 원하는 시기에 처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현재 50대까지가 30%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자산을 투자하시는 분들의 어떤 형태를 보게 되면 50대 이하가 많을 수밖에 없죠. 60대보다는 60대 같은 경우는 현재 어느 정도 안정적인 부동산을 더 선택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 여건상 연령대로 봤을 때도 금융자산 같은 경우도 부동산보다 원하는 시기에 처분이 가능하고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또 실제적으로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라도 금융자산 선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연령별 규모별로 부동산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연령대별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들이 어떤가 봤더니 40대 이하 같은 경우는 투자 목적의 주택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채가 넘고요. 1.21채입니다.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0.97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0대까지는 현재 투자 목적의 부동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주택을 통해서 내가 어떤 수익을 매달 발생시키지 않더라도
내가 현재 생산 활동을 통해서 내가 기업체 또는 현재 내가 자영업을 한다거나 대표이사거나 내가 소득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따라서 투자 목적 주택 수가 많아지는 거고요. 상업용 부동산 수는 그만큼 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60대 같은 경우 60대부터는 아무래도 이제 내가 하고 있던 일을 손을 놔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한 달에 들어오는 고정적인 수입을 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 수가 당연히 역전을 할 수밖에 없고요. 1.12채 60대 이상부터는 상업용 부동산 현재 오피스텔 상가부터 해서 월 수익이 발생하는 상품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뭐 이거는 뭐 자명한 이치죠. 40대, 50대가 60대로 넘어가게 되면 당연히 상품도 뒤바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령대가 현재 진화가 되면서 당연히 선호하는 상품도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산 규모별로 보유 부동산 수. 얼마짜리 주택, 얼마짜리 부동산을 어떤 연령대 갖고 있는가 봤을 때는 현재 실제적으로 10억부터 30억 원, 10억부터 30억 원부터 크게는 50억 원까지는 투자 목적의 주택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0.83채고요. 큰 차이는 없으나 상업용 부동산보다는 실제적으로 투자 목적의 주택이 많다는 얘기죠. 실제적으로 현재 강남 지역의 평당 1억 호가한 아파트 단지들 즐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아파트 하나를 구입하더라도 보통 20억, 30억 이상은 줘야 되는 상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 목적의 주택수가 맞다는 얘기고요. 이제 50억부터 넘어가게 되면 50억부터 실제로 100억 원 이상이 되게 되면 큰 금액이 되게 되면 이 금액부터는 이제는 내가 원하는 그 건물에 단기 호실 하나를 내가 매입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 건물을 매입을 하겠죠. 당연히 이거 통건물 매입을 통해서 상업용 부동산, 실제적으로 상업용 부동산의 월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 되기 때문에 자산 규모가 그만큼 커진다는 얘기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통건물, 조그만 꼬마 빌딩 이런 것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100억 원 이상이나 50억 원대 이상 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그만큼 상업용 부동산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상업지에 있는 주택들, 상가주택들 이런 것도 선호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큰 금액이 되면 될수록 현재 그 범위가 커지고 현재 실제적으로 덩어리가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그만큼 한 달에 들어오는 고정적인 수입을 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별 자산별 부동산 비중을 보더라도 거주 목적이냐 투자 목적이냐 또 상업용 부동산이냐 아니면 토지냐 봤을 때는 40대부터 50대까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32%는 거주 목적, 36%는 거주 목적. 거기에 투자 목적까지 포함되게 되면 거주와 투자를 같이 병행하는 경우도 많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40대부터 50대까지는 거의 50에서 60% 정도는 거주하면서 투자 목적까지 같이 이루려고 한다는 얘기고요. 거기에 36% 정도가 이제 상업용 부동산, 나머지 이제 소규모 비율을 5%에서 8% 정도는 토지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60대부터 넘어가게 되면 거주 목적, 투자 목적보다는 상업용 부동산 비율이 당연히 월등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를 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나 저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거쳐야 될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산 규모별로 부동산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게 되더라도 10억 원부터 100억 원까지 쭉 봤을 때 거주 목적, 실제적으로 거주 목적에 관련된 거는 현재 50억 원 정도까지는 거주 목적 투자를 많이 하고요. 상업용 부동산 비율이 적어집니다. 거기에 50억 원부터 100억 원까지 넘어가면서 실제적으로 상업용 부동산 비율이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거듭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국민들 부동산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들 매각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현 상태 유지한다는 비율이 51%가 넘습니다. 갖고 있는 상태에서 매도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처분할 생각도 없다는 얘기겠죠. 그만큼 앞으로 이 가격 계속 유지가 되거나 더 오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실제적으로 현 상태 유지한다거나 그 다음이 증여로 갑니다. 차라리 내가 이걸 매각을 해서 세금을 내느니 증여세를 물고라도 내가 자식들한테 물려주겠다 또는 내 배우자한테 상속을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 이번 정부에서 원하는 시장의 물건이 다량으로 유출이 되고 현재 각종 세금으로 옥죄이기 때문에 시장의 물건이 풀리길 원하지만 구주택들이 그렇지 않게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강남 같은 경우는 현재 역대 최고 증여 건수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갖고 있는 보유 물건들을 현재 처분을 대부분 다 가족들한테 넘겨주는 걸로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에 풀리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향후에 부동산을 살 의향이 있느냐 또는 매입 의사가 있느냐 봤을 때 향후에 결정하겠다는 부분이 41.8%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시장을 지금 지켜보고 나중에 어떻게든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현재 준비가 된 상태다 이겁니다. 분위기만 좋아지고 내가 살 수 있는 여건들이 좀 길만 열린다면 나는 무조건 구입을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거기에
실제적으로 향후에 결정할 매입 계획이 없다 또는 현재 매입 계획을 잡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따지게 되면 이 비율을 따지게 되면 전체 국민 중에 60% 정도는 향후에 주택을 구입할 의사가 있고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시장에 내놓을 마음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전세가가 치솟으면서 부동산 가격 끌어올릴 테고요. 여러 가지 엮어서 공급이 현재 진행되는 부분이 원활하게 또 유지가 되지 않으면 향후에 5년, 6년 후에 주택 공급이 현재 목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지금보다도 더 많은 혼란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두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